1번 문제를 보면 0부터 1까지 x 4제곱 dx를 해달래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알잖아요. 뭐냐면 부등적분의 정의가 뭐였냐면 대문자 fx를 미분했더니 소문자 fx가 나왔다. 이거 만족하는 대문자 fx를 소문자 fx의 한 부등적분이라 부르며, 그래서 뭐다? 소문자 fx를 적분하게 되면 대문자 fx가 되는데, 적분상수가 이제 뭔지 모르기 때문에 c를 붙여줍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뭐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이래야 되겠죠? 한 부등적분을 가지고 온 다음에 부등적분 한 개, 여기 a, b 넣어줘가지고 요거의 계산법이 fb 빼기 fa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인테그랄 xn 제곱 dx는 뭐다? 지수 더하기 1한다, 역수 곱한다, 그 다음에 뭐다? 더하기 시한다 해서 이 3단계 구조로 하면 됩니다. 수투는 n이 자연수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미적분까지 고려한다면 n이 마이너스 1만 아니면 항상 요 공식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x 4제곱을 적분을 해주면 뭐가 돼요? 더하기 1한다, 역수 곱한다, 더하기 c한다 이렇게 되는데 정적분이니까 c는 필요 없겠죠. 그래서 요 식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5분의 1 x 5제곱에다가 0이랑 1 넣어버리면 1 넣으면 5분의 1이고 0 넣으면 0이니까 5분의 1 빼기 0이라서 5분의 1 나오게 됩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면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인테그랄 fx dx가 이 식일 때 f1을 구해달래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d dx 미분해라. 인테그랄 fx dx 얘를. 그러면 d dx 미분과 인테그랄 부등적분은 서로 역연상 관계 때문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얘는 의미가 뭐냐면 적분한 다음에 미분해 줄래? 라는 말이기 때문에 c를 미분하면 0 되잖아. 맞습니까? 상수 미분하면. 그래서 여기는 fx가 나옵니다. 근데 얘는 미분한 다음에 적분해 주려기 때문에 마지막에 적분하면 뭐가 돼야 돼요? 플러스 c가 생겨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d dx랑 인테그랄을 쓰면 사라집니다. 사라지는데 얘가 fx가 나올지 fx 더하기 c가 나올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적분하면 c가 생기고 마지막에 미분하면 c가 안 생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식을 양변 미분을 하면 fx가 되고 우변은 미분이니까 3x제곱 플러스 2x가 됩니다. 여기다가 1 넣으라고요. 그럼 1 넣어버리면 3 더하기 2니까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양변 미분한 다음에 1 넣으면 됩니다. 겠죠?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f0는 0가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위의 점 x, fx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f'인데 x좌표가 x니까 f'x가 접선의 기울기가 돼요. 그래서 f'x가 2x 더하기 1이래요. 그럼 얘를 양변 적분해주면 f' 적분하면 fx가 되고 2x 적분하면 x제곱이고 1 적분하면 x가 되고 여기 c가 생기는데 원점을 지난다 했으니까 f0는 0라고요. 그러면 c값이 상수항이니까 0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fx가 x제곱 더하기 x가 나옵니다. 그래서 f3을 구하면 3 넣어버리면 9고요. 3 넣으면 3이에요. 그래서 9 더하기 3 하면 12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t가 0일 때 2래요. 그러니까 처음 위치가 2래요. 그래서 t일 때의 속도가 vt 4t 더하기 2일 때 3에서의 좌표, 그러니까 3에서의 위치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 정도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겠지? 위치 함수를 xt라고 했었을 때 미분한 x't가 속도 함수고 또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입니다. 속도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붙이면 속력이 되고 가속도 함수에다가 절대값 붙이면 가속도의 크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속도를 적분한 것을 위치 변화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속력을 적분한 것을 이동거리, 실제로 움직인 거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지라고 하는 거는 속도가 0일 때를 말하는 거고요. 운동방향 바뀌는 거는 이 VT가 부호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VT가 0 되는데 좌우 부호가 바뀌는 것들을 운동방향 바뀜. 근데 최고 높이 도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 운동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운동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높이 도달과 운동방향 바뀌면 같은 말입니다. 지면 도착은 속도가 0이 아닙니다. 얘들아, 지면이 이렇게 있으면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면 지금 지면이 만약에 없으면 계속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속도가 0이 아니에요. 단순히 지면 도달은 뭐냐면 위치가 0인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0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3일 때의 나중 위치를 구해달래요. 그래서 나중 위치는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 변화량을 더한 거가 됩니다. 처음 위치는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 2가 오게 되고요.
위치 변화량은 속도를 적분한 거. 그 속도가 vt가 4t 플러스 2니까 2 더하기 인테그랄에 0부터 3까지 4t 플러스 2 dt 해주면 됩니다. 4t 플러스 2를 적분하면 4t 적분하면 2t 제곱이고 2 적분하면 2t가 됩니다. 그래서 3 넣고 0 넣고 해주면 돼요. 3 넣으면 18 더하기 6 나와서 24가 나오고 빼기 0 넣으면 0이니까 24가 되겠죠. 그래서 2랑 24랑 더해주면 답은 26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답은 3번 나오게 돼요. 조금 작은데 보여주려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f'x 도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도함수 그래프 주면 우리는 당연히 이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체크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여기 극소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었으니까 0에서 극대가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2에서 극소가 됩니다. 겠죠. 그래서 그 외에는 극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을 보면요. 1에서 극소냐? 1은 이게 fx라면 당연히 1에서 극소가 맞지만 주어진 게 f'x입니다. 극소는 뭐예요? 마사랑 2에서만 극소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리게 됩니다. 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4랑 0에서 증가하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냐? 그러면 마이너스 4는 여기고 0은 여기인데 다 플러스죠? 그래서 f'이 뭐예요? 양수니까 f는 뭐가 돼요? 증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겠죠? 물론 이게 좀 닫힌 구간에 있어서 조금 마음에 들긴 않지만 닫힌 구간이라도 크게 신경을 안 쓸게요. 왜냐면 증가 감소를 할 때는 열린 구간을 닫힌 구간을 바꿔서 우리가 이제 표기를 하니까 물론 두 개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겠죠? 그 다음에 디귿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6에서 6 사이 극값을 가지는 x값은 4개냐? 1개, 2개, 3개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리게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f'이 양수면 증가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f'이 음수면 감소한다 라는 거, f'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뀌면 극소다 라는 이 네 가지만 알면 이 문제 풀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6번은 fx가 3차 함수고요. 지금 주어진 거는 미분되어 있는 도함수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2차 함수니까 도함수니까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하겠죠. 맞죠? 그래서 3차 함수 개형을 그리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에서 극대니까 극대 1에서 극소니까 극소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극대 값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건 알잖아요. 지금 이제 뭐냐면 극대가 되는 곳이 마이너스 1이고 극소가 되는 게 1이기 때문에 변곡점은 마이너스 1과 1의 중점이 0일 때가 됩니다. 그러면 0 넣었을 때는 3이 나오게 되니까 요 선은 y는 3이라는 선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y는 3이라는 이 선에서 이 길이만큼만 안다면 3에다가 이 길이 더해주면 극대값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제가 이 길이를 L이라고 둔다면 요 길이를 L 그러면 어차피 변곡점이기 때문에 이게 딱 반 잘려서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2분의 L이래요. 2분의 L. 그럼 우리는 L을 구하는 공식을 압니다. 거리곱. 그래서 L을 구해주면요. 요거 L을 구해주면 이 거리는 지금 1이고 이 거리는 2인데 튕기잖아. 맞죠? 그래서 뭐다? 최고차항 계수 1입니다. 1. 그 다음에 뭐야? 요 길이 1 한 번, 그 다음 이 길이는 2 두 번 해주면 길이가 4가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2분의 L이잖아. 맞아? 그래서 2분의 L은 4의 반인 2가 됩니다. 그래서 뭐다? 3에다가 2를 더해주면 여기는 y좌표가 뭐가 나와요? 5가 나오죠. 그래서 뭐다? 극대값은 5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fx 식 세워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이게 여기서 2대 1이라고 하는 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있으면 2대 1이라는 거는 7번은 지금 뭐야? 물로켓의 위치가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30t일 때 지금 뭐다? 옳은 것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최고 높이 도달은 아까도 말했지만 h'이 0 되는 순간입니다. 속도. 그래서 미분해주면 뭐예요? 마이너스 10t 더하기 30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0t 더하기 30이 0. 그럼 t가 3초일 때가 됩니다. 그럼 6초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 틀리게 됐고요. 근데 예의상 최고 높이도 한번 구해볼게요. t에 3 넣으면요. 3 넣으면 마이너스 45, 3 넣으면 90이라서 최고 높이는 45가 맞아요. 최고 높이는 45가 맞습니다. 하지만 6초가 틀렸습니다. 그죠? 3초가 됩니다. 지면 도착할 때라고 돼 있어요. 지면 도착은 뭐라고요? 위치가 0일 때를 말해요.
그래서 지금 출발 후니까 t는 나눠줄 수 있겠지,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5t 더하기 30이 돼요. 그럼 걔가 0 되는 거 찾으면 t가 6일 때가 됩니다, 맞아? 그래서 t가 6일 때가 지면 도착합니다. 이때 이 속도를 물었으니까 h'에다가 뭐 t에 6을 넣어주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t에 6을 넣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60 더하기 30 나오니까 마이너스 30이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맞다라고 나오게 돼요. 디귿 뭐라 되어 있냐면 지금 처음으로 바닥에 닿을 때까지 지면 도착할 때까지 이동거리는 속력을 적분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면 도착이 6초였잖아, 니은에서. 그래서 뭐다? 0부터 6까지 절대값 vt dt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지금 로켓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상하 운동이거든요. 지면이 여기가 0m예요. 최고 높이가 45m예요. 그대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는 지금 수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 게 45면 밑으로 내려간 것도 45가 됩니다. 포물선 운동이 아닙니다. 알겠죠? 이게 아니라 지금 수직선 운동이에요. 그래서 총 움직인 거리는 당연히 몇이 돼요? 90m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동 거리는 90m가 맞습니다. 근데 얘는 사실은 미분 몰라도 할 수 있습니다. 2차 함수기 때문에 2차 함수의 최대치수로만 찍어도 여기가 0이고 지금 이제 여기가 6이니까 여기가 3일 때가 돼서 최고 높이는 3초일 때가 나온다는 것도 알고 3 넣어버렸을 때 아까 45가 나온다는 거 압니다. 맞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 풀 때는 사실은 보다 수초 개념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디귿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됩니다. 8번은 쉽죠. hx가 fx 빼기 gx이기 때문에 얘를 미분해주면 h'x는 f'x 빼기 g'x 된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맞아? 그러면 f' 빼기 g'의 부호를 조사하자고요. 자, 요게 지금 f'이에요. 그러면 요게 지금 g'이에요. 그럼 여기는 F'이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 F' 빼기 G'은 음수. 여기는 F' 더 위에 있으니까 양수. 여기는 F'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 음수가 돼요. 그러면 F' 빼기 G'이 뭐냐면 H'이니까 H'의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즉 알파에서 극소고 베타에서 극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봅시다. 기억.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서 H가 증가하냐? H'이 양수냐? 알파랑 베타 사이에서는 양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게 맞아요. 니은번 hx는 알파에서 극소냐? 알파에서 극소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디귿. 그래서 hx의 그래프가 지금 뭐다? 요렇게 지금 이제 생겼어요. 근데 h알파 곱하기 h베타가 음수니까 뭐예요? x축이 여기 사이에 오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음수, 얘가 양수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실근은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에서 총 3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 hx는 0은 서로 다른 대식은 또 맞다 나와요. 그래서 기억님 디귿가 맞아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지금 수직선 운동이라 되어 있고 그 다음 P의 위치가 x1t, Q의 위치가 x2t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발 후 처음으로 다시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만난다는 말은 위치가 같다는 말입니다. 그치? 출발 후니까 t가 양수에서 뭐다? 교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x1t랑 x2t를 같다고 줄게요. 그래서 뭐다? t 세제곱 빼기 t제곱 더하기 3t랑 t제곱 더하기 t를 같다고 두고 얘를 이제 넘겨줍니다. 그러면 t 세제곱 빼기 3t제곱 플러스 2t는 0 돼요. 근데 출발 후기 때문에 t가 양수라서 t를 하나 나눠주면 얘는 t제곱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3t 여기는 플러스 2가 돼요. 그러면 t 값이 1이랑 2인데 처음으로 다시 만난다. 그 처음으로 만나는 게 1초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는 게 2초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은 1초일 때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1초일 때의 p의 속도를 물었으니까 뭐예요? x1t를 미분한 다음에 1 넣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얘 미분해주면 3t 제곱 빼기 4t 플러스 3 되니까 1 넣어버리면 3 빼기 4 더하기 3 나와서 몇 나와요?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여기가 지금 보면 먼저 얘부터 볼게요. 얘가 지금 4차 함수가 아니라 n 플러스 n차 함수의 개형이 지금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물론 이래 튕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가 지금 뭐냐면 뭐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는 튕겼다가 여기가 내려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개형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상관없이 여튼 두 개의 그 교점 사이에 넓이 구하는 공식을 설명하려고 해요. 증명은 안 할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 알파가 m중근이라고 하고 이 베타가 n중근이라고 한다면 최고참 계수가 a라면 이 둘러싸인 넓이 공식이 m 더하기 n 더하기 1팩분의 절대값 a에다가 m팩, n팩, 그 다음에 큰 근 빼기 작은 근의 m 더하기 n 더하기 1제곱이라고 해서 얘를
베타 함수 넓이 공식이라고 일단 보통 불러요. 베타 함수. 됐나요?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외워줄 수 있으면 좀 외워주는 게 좋아요. 물론 증명은 미적분 과정에 있는 부적분으로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미적분 가서 배우시고요. 이건 내신용으로 약간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게 단일근이죠. 단일근은 근 한 개짜리로 말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 1 들어가고 1 들어가고 여기 다 1 넣어주고 1 넣어주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1 넣어주면 3팩이 돼요. 맞죠? 3팩이고 여기 1팩 1팩이니까 3팩분의 1 뭐예요? 6분의 1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이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2차 함수일 때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함수가 최고차 계수가 A라고 했었을 때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3차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식에다가 지금 3차 함수 베타가 지금 중근의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알파가 중근이 돼도 상관없어요. 여튼 큰 근, 작은 근입니다. 겠지? 그럼 여기는 근 2개, 여긴 근 1개니까 1, 2를 여기다가 들어간다고요. 여기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4팩이죠. 4팩분의 여기가 2팩, 1팩이 나오니까 24분의 2 나와서 12분의 1 나와요. 됐나요? 그래서 뭐다 얘는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2차 함수, 요거는 3차 함수. 4차 함수는 종류가 일단 두 가지예요. 뭐냐면 3중근 가지는 그림이 있고요. W자 모양 이렇게 해서 4차 함수는 공식이 두 가지예요. 자, 여기는 3중근이고 여기는 단일근이니까 공식에 넣으면 3 더하기 1 더하기 1팩분의 여기 3팩 1팩 오니까 5팩분의 3팩이 나와요. 5팩은 120이고요. 3팩은 6이라서 약분하면 20분의 1 나와요. 그래서 얘는 뭐다? 20분의가 나오게 됩니다. 얘는 중근이니까 2팩 2팩이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1팩분의 2팩 2팩이 되니까 얘는 뭐냐면 5팩분의 4가 됩니다. 5팩은 120이니까 약분해주면 30분의 1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얘는 30분의 1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아까 말했지만 4차 함수니까 더하기 1이고 4차 함수니까 더하기 1입니다. 겠지?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따로 그 다음에 요렇게 따로가 나와요. 근데 이 네 가지를 한 번에 외우는 공식이 지금 뭐다? 요 공식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귀찮으면 그냥 이 공식으로 대체하시고요. 외울 수 있으면 따로따로 외우는 게 더 당연히 더 빠르긴 하겠죠. 속도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공식이 아닌 거 베타 함수 넓이가 아닌 공식들도 좀 소개를 할게요. 11번을 풀기 위해서. 그래서 얘는 3차 함수고요. 그냥 길이가 안 같아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 공식은 2차 함수 넓이 공식에다가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한다. 그러니까 약간 보정값이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요. 왜 실제 2차 함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보정값이 뭐냐면 안 쓴 근과 쓴 근의 중점이 돼요. 그러면 큰 거에 작은 거 빼지 양수가 나오니까 알파 빼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게 됩니다. 겠죠? 그러니까 감마 빼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베타랑 감마가 쓴근이니까 6분의 절대값 A의 감마 빼기 베타의 세제곱에다가 이제 보정치가 들어가게 되는데 보정치는 뭐라고? 쓴근의 중점과 안 쓴근. 근데 얘가 더 큰 거니까 얘 빼기 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2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에서 알파를 뺀 거가 공식이 됩니다. 물론 교과서에는 없지만 외우고 있으면 써먹을 때는 많으니까 암기하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내신용으로는. 근데 뭐 수능에는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2차 함수에서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우리가 두 접점을 연결해서 이 선은 극선이라고 하는데 맞죠? 그러면 어차피 얘는 어차피 직선이랑 2차 함수 같다고 뒀으니까 빼담수도 2차 함수가 돼요. 차함수도. 그러면 결국 얘는 이 부분의 넓이는 6분의 그 절대값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다. 알파 베타가 교점이니까. 근데 지금 궁금한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은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2대1이 됩니다. 알겠지? 우리 개념 영상 보면 이거 2대1 증명까지 다 해주거든요? 해주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다? 요 위치는 항상 이거 두 개의 중점이다. 2차 함수일 때. 근데 이 중점이 또 역할이 있잖아. 뭐야? 요거랑 평행한 접선을 갖는 요 위치. 이 평균합정리 만족하는 그 위치죠. 2차 함수일 때. 걔도 중점이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거 12분의 외우지 말고 그냥 이거 2대1로 외워서 6분의 나누기 2니까 12분의 되구나 라고 외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11번 문제고 그 다음에 요 문제가 지금 10번 문제가 돼요. 한번 볼게요. 자, 10번 문제를 보면 최고차 계수 1인 4차 함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fx가 지금 최고차 계수 1입니다. 근데 우리 이거 알잖아. f0가 제로고 f'0가 제로면 x제곱을 인수 갖는다라는 거 알아요. 맞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f2가 0이고 f'2가 0이면 x-2 제곱 인수 간다 알아요. 그러면 fx는 최고차항 계수 1에다가 x 제곱 인수 갖고 x-2 제곱을 갖고 4차 함수니까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w자 모양이 되고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돼요. 그러면 공식이 아까 뭐라고? 30분의 그 다음 최고차항 계수 그 다음 큰 근 빼기 작은 근의 5제곱이 돼요. 30분의 32니까 약분하면 15분의 16 나옵니다. 그 답은 2번이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번은 2차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6 절대값 x 더하기 k 뭐예요? V자 모양 그래프입니다. 맞아? 근데 얘와 얘의 교점이 두 개래요. 두 개가 나온다는 말은 지금 얘도 지금 뭐예요? 대칭축이 y축이에요. 근데 이 V자도 지금 대칭이 y축이라고요. 그럼 대칭축이 똑같은데 교점이 두 개 나온다는 말은 이쪽에서 한 개, 반대쪽에서 한 개. 그러니까 동시에 접할 때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동시에 접할 때의 그림이 돼요. 요까지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다? 요걸 쓰려고 하니까 이거 넓이를 뭐예요? 이거 이제 2대1을 써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x좌표랑 여기 x좌표를 알아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알아내냐? 이 2차 함수로 미분을 해요. 미분하면 2x가 되겠지. 근데 요거 기울기가 지금 6입니다. 6. 그럼 x값이 몇 나와요? 3 나오게 되겠죠. 맞죠? 여기가 3대요. 근데 좌우 대칭이니까 마3 되겠지. 그러면 얘는 12분의 최고차항 계수에다가 큰 근 빼기 작은 근 3 빼기 빼기 3 그러면 6의 세제곱 216 되겠죠. 12분의 216이 됩니다. 3으로 약분해주면 4가 되고 72가 되고 4로 약분해주면 18 나오게 되겠죠. 맞죠? 그 답은 4번 나오게 됩니다. 지금 곡선 y는 x제곱 빼기 2x랑 y는 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는 k 값의 범위를 먼저 구해달래요. 이건 쉽잖아. 두 개 같다고 두고 x세제곱 빼기 2x랑 x 플러스 k를 같다고 두고 요 x 넘겨주면 x세제곱 빼기 3x랑 k가 됩니다. 그럼 얘는 그 변곡점이 원점인 3차 함수가 돼가지고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거리의 비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 1되고 여기 마이너스 1되고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여기랑 여기 사이에 지날 때가 몇 개? 3개 만나게 됩니다. 여기 예쁜 그림으로 볼게요. 그래서 지금 그리면 마이너스 루트 3이랑 루트 3 나오고 그 다음 1대 루트 3 쓰면 여기가 지금 1 된다는 거 알고 여기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뭐예요?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2 나오죠. 2. 여기는 지금 y좌표가 2.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y는 k를 거실 때 3개 나오려면 여기 거였지만 1개, 2개, 3개 나오니까 k가 요거 2개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다?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있어야지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k 값의 범위는 이렇게 나오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고 b 값은 지금 뭐다? 2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야? 그냥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 함수를 적분해 달래요. 근데 뭐야? 적분 구간이 대칭성을 가지네요. 뭡니까? 우함수, 기함수의 적분이 되겠죠? 기함수는 적분하면 0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기함수 적분하면 0 되고 이 함수를 2배 해주고 0부터 2까지 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3t제곱 적분해주면 당연히 더하기 2라고 역수 곱하면 마이너스 t3제곱이 나와요. 2 넣어버리면 마8이고요. 빼기 0이면 마8. 마8 곱하기 2니까 답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6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다? 이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16이다가 나오게 돼요. 자, 지금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한대요. 근데 우리가 이 식을 미분을 하려면 그 라이프니츠 법칙에서 여기가 x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다? 이 x를 다 분배를 이렇게 해주고 인테그랄을 분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인테그랄 x ft dt. 그래서 x는 적분 변수가 t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다? x 곱하기 0부터 x까지 ft dt가 돼요. 그 다음 남는 게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t ft dt.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식은 그대로 여기다 적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양변 미분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곱하기 미분을 해줘요. 곱미분. 그러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은 그냥 퐁당 집어넣으면 되니까 fx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얘도 퐁당 집어넣으면 되니까 xfx가 나오고요. 미분해주면 뭐가 돼요? 4가 내려오니까 약분돼서 3분의 7 되겠지? 3분의 7 x제곱이고, 얘는 15x제곱 나오고, 얘는 미분하면 6x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같은 식이니까 2xfx가 됩니다. 맞아. 그래서 요까지가 아직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은 미분된 항등식이니까. 물론 여기다가 뭐 0 넣을 수 있지만 0 넣어봤자 0은 0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식을 한 번 더 미분을 할게요.
자, 한 번 더 미분하면 그냥 퐁당 집어넣으면 되니까 fx가 되고요. 얘 곱하기 미분해주면 뭐죠? 2x 미분하면 2, 뒤에 거 그대로 fx. 그다음 2x 그대로다가 fx 미분하면 f'x. 그다음 미분하면 7x 제곱 30x 더하기 6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요거 두 개 더해주면 3fx가 되고 여기는 2xf'x가 되고 여기는 7x 제곱 더하기 30x 더하기 6 나와요. 그러면 지금 f랑 f' 다항함수인데 f가 이런 들어간 항등식이 주어지면 뭐예요?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우리가 뭐다?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알죠? 그 다음 미분하면 이제 뭐가 돼요? an에 x의 n-1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막 넣어가지고 개수 비교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충만 봐도 사실은 얘가 n차인데 얘가 n-1차인데 곱했으니까 n차가 돼요. 그 다음 뭐 개수가 뭐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여기가 7x 제곱이니까 이게 ax 제곱이 됩니다. 실제로 몰라도 돼요.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넣어도 충분히 a 값과 n 값은 구해집니다. 알겠지? 그래서 저는 이차함수인가 그냥 알아냈다 치고 할게요. 그 미분해주면 2x 더하기 b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고요. 얘를 여기다 넣어주고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3fx니까 3ax 제곱 그 다음에 3bx 더하기 3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x를 곱해달래. f'x에다가. 그러면 여기다 2x를 곱해주면 4ax 제곱 2bx가 됩니다. 더해주면요. 이거 두 개를 7ax 제곱 5bx 더하기 3c. 그래서 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뭐다? 좌변. 우변은 그대로 7x 제곱에다가 30x 더하기 6 됩니다. 그럼 항등식이니까 요게 되니까 7a가 7이라서 a 값은 1 나오고요. 5b가 30이라서 b 값은 6 나오고요. 3c가 6이라서 c 값은 2가 나오게 돼요. 그럼 fx는 지금 뭐가 돼요? 이제 넣으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면 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구하고자 하는 게 f1이라고 했거든요. 1 넣어주면 1, 6이 더해져서 답은 9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겠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겠지? 그래서 요 그래프는 우리가 그릴 수 있죠. 뭐예요? x세제곱 빼기 3x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균형시켜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딱 대칭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맞아? 근데 요 지점들이 0,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인가 아니까 지금 뭐다?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그래서 x축을 어차피 x축은 y는 0이니까 위쪽에 그려가지고 지금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 fx는 a라는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5개가 되게 지금 그려달래요. 그러면 이제 절대값 fx 그려도 돼요. 그 절대값 fx를 그려서 뭐 여기는 요만큼이고 여기는 이만큼이 걷어올림이 이만큼 돼가지고 좀 걷어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그림 안에서 지금 뭐다? 5개가 나오는 곳이 딱 여기인가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요거 구해주면 되니까 a값 1 해서 4번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을 풀 때 수투에서는 얘를 절대값 풀어서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a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일단 보기가 5번 빼고는 다 a가 양수라서 a는 그냥 양수라고 생각하고 할게 알겠죠? 그래서 양수 없으면 0 하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요만큼이 a라면 요만큼이 이제 마이너스 a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찔끔찔끔 올리고 내리고 할 거라고. 그래서 그때 5개가 되는 순간이면 뭐냐면 위에가 먼저 만나니까 여기는 지금 거리가 짧고 여기는 지금 거리가 길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다? 여기가 여기 되는 순간 여기 이렇게 된다면 1개, 2개, 3개, 4개, 5개가 나옵니다. 그럼 요선은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 빼기 1이라서 1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선이 y는 1 나옵니다. 그래서 뭐다? 이 a 값이 1일 때가 돼요. 근데 실제로 제 그림이 좀 틀리긴 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마이너스 1을 여기 했지만 a 값이 1이라면 요게 지금 y는 1이고 요게 지금 y는 마이너스 1 돼야 돼요. 요선이. 그래서 이 보라색 실제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 그려도 되고 절대값 풀어서 해야 되는데 일단 수투에서는 고난도 문제일수록 풀어서 푸는 게 더 좋아요. 문제 쉬울 때는 절대값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원점에서 동시 출발. 처음 위치가 둘 다 원점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P의 속도가 V1t, Q의 속도가 V2t라고 돼 있고 A 값은 양수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얘가 출발후로 말하는 T가 양수일 때 PQ는 한 번 만난다. 그러니까 위치가 같아지는 게 한 번밖에 없다라고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예요? 나중 위치를 x1t를 한다면 P의 나중 위치. 처음 위치 원점에다가 뭐다?
위치 변화량을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속도를 적분해주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얘 적분해주면요. 뭐가 돼요? x 4제곱 더하기 2ax 제곱에다가 0이랑 t를 넣으니까 t 4제곱 더하기 2a t제곱 0 넣으면 0이니까 t 4제곱.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뭐지? 처음 위치가 0이고 그 다음에 위치 변화량을 해주면 얘를 적분해주면 이제 뭐다? q의 위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얘는 적분해주면 쉽잖아, 맞죠? 그냥 더하기 1하고 그 다음 뭐야? 역수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a 플러스 2의 x세제곱 여기다가 0t를 넣지요. 그럼 t만 넣으면 되죠. 0 넣으면 0이니까. 그럼 a 플러스 2의 t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다? 출발 후 한 번 맞는다. 그러니까 즉 얘랑 같다고 했었을 때 양수 t가 종류가 한 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t 4제곱 더하기 2a t제곱이랑 a 플러스 2의 t세제곱 양변 t제곱 나눌 수 있겠죠. 맞죠? t가 양수니까. 나누면 t제곱 되고 여기는 2a가 여기는 지금 뭐죠? 요거 넘겼네요. 자, 나누면요. 다시 볼게요. 나눠주면 t제곱으로 t제곱 더하기 2a는 a 플러스 2t가 돼요. 그래서 얘를 넘겨주면요. t제곱 빼기 a 플러스 2t 더하기 2a는 0 됩니다. 그래서 하필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 돼서 t 빼기 a, t 빼기 a, t 마이너스 2는 0으로 됩니다. 여튼 2초일 때 만나는 건 확실해요. 근데 양수 t가 한 개밖에 없어야 돼. 한 개밖에. 그러면 요놈의 a가 뭐다? 원래는 0이 하거나 아니면 이놈의 a가 2가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 a 값이 0 이상이라 돼 있거든요. 문제에서. 그러면 당연히 a가 0 이하이거나 0 이상이면 a가 0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2. 그래서 일단 a가 0 아니면 2가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a가 0일 때랑 a가 이제 2일 때로 케이스 분류를 해줘야 되는데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뭐다? 그 두 점 PQ가 만날 때까지 P가 움직인 거리. 그러니까 P가 움직인 거리가 16이 나오는 A 값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P가 움직인 거리는 만날 때가 아까 T가 몇이었냐면 2초였어. 2초. 그래서 뭐다? 0부터 2까지 지금 뭐다? 절대값 V1T dt 한 개 16이 나오는 A 값을 구해달라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A 값이 0 넣으면요. A가 0일 때는 얘는 이제 4t 세제곱 나오고 A가 0일 때는 A가 1 때는 4t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8t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밑으로 본다면 A가 0일 때 A가 2일 때가 돼요. 그래서 어차피 이 범위 안에서는 얘는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이 사라집니다. 그죠? 적분해주면 뭐가 돼요? t 4제곱이 되겠죠? 얘도 지금 이 구간 사이에서는 양수가 돼요. 그래서 적분해주면 돼요. 그러면 t 4제곱에다가 4t제곱 됩니다. 근데 왜 양수인지 궁금한 사람은 그냥 4t 묶어보세요. t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나와요. 그럼 t가 0부터 2면 요거 양수고 얘는 원래 양수고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양수가 나오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2초 넣고 0초 넣고 여기도 2초 넣고 0초 넣고 2 넣으면 16 나오니까 아까 16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맞아요. 얘는 2 넣어버리면 16에다가 2 넣어버리면 또 16이라서 32가 나와서 16이 되지 않습니다. 즉 A값은 2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뭐다? A값이 0 됩니다. 아마 시간 없어서 2라고 찍은 애들이 많을 건데 실제로 0일 때가 답이 돼서 문제 잘 낸 것 같습니다. 16번은 우리가 이거 맨날 했던 거 알죠? 3차 함수에서 접선 개수에 대한 논의.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외우고 있잖아요. 3차 함수가 있고 변곡점이 여기 있었을 때 변곡 접선을 그리면 여기가 1, 접선 개수 2개, 3개, 2개, 1개, 2개, 3개, 2개고 변곡점일 때는 1이다 해가지고 1개, 1개, 1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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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여기가 3개, 3개 그래서 이거 써서 지금 문제 푸는 걸 해보겠습니다. 겠지? 근데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려가지고 그림이 조금 많이 좀 멀어요. 그래서 뭐냐면 요 함수가 인수분해가 돼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서 이게 x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2라서 0 되는 곳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랑 0 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하고 최고점계수 양수의 3차니까 이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져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가 변곡점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의 변곡 접선의 그림이 지금 이렇게 됩니다. 알겠지? 됐나요? 0,2는 어디 위에 있죠 얘들아? y축 위에 있다고. 그래서 y축 위에서 지금 나눌 거라고. 그러면 경계가 뭐다? 곡선에서 잘리니까
여기가 한번 경계, 그 다음 여기 변곡접선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경계, 여기 아래쪽, 그 다음 여기 교점, 여기 교점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를 우리가 조사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여기는 아까 몇 개? 한 개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한 개, 여기는 곡선 위인데 변곡점 아니니까 두 개. 근데 여기 영역은 몇 개였죠? 아까? 여기 영역은 세 개였죠? 세 개? 여기. 그래서 여기는 세 개. 그 다음에 변곡접선 위인데 변곡점 아니면 두 개. 그 다음에 변곡접선 아래쪽에는 여기, 요 영역이니까 몇 개? 한 개가 나오게 돼요. 근데 문제에서 뭐다? 접선 개수가 두 개 이상 구워진대. 두 개 이상이면 세 개랑 두 개랑 두 개.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값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지금 여기를 구해달래. 여기가 지금 0,a가 되는데 됐나요? 그럼 a값을 지금 한번 우리가 계산해보자고. 그럼 a값 뭐냐면 변곡 접선의 y절편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알잖아. 변곡점 x좌표의 세배가 세근합이랑 같은 걸 우리가 알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변곡점 x좌표는 모르니까 요를 두고 세근합은 근과 개수 때문에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분의 1에서 마삼이 된다고. 그럼 3 나눠주면 변곡점 x좌표가 마이너스 1 나오게 돼요. 그래서 뭐다? 변곡점 x좌표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계산 안 해도 알죠? 왜냐면 사실은 여기 아까 변곡점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안 해도 마이너스 1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거는 필요 없네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근데 접선은 구해내야 되니까 미분해주고 마이너스 1 넣으면 기울기가 나오겠죠.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2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3 빼기 6 더하기 2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0 지나가니까 y는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1 나오니까 빼기 1이니까 요게 변곡 접선이 돼요. 그럼 y절편은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요 지점이 뭐다? 마이너스 1. 그래서 최소값 a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게 필요 없네요. 지금 얘는 fx랑 gx가 실수 전체 R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식이 성립을 한대요. 그래서 g2 빼기 g 마이너스 여튼 gx를 구해달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프라임으로 바꿔봤자 이거 뭐 f 프라임 g 더하기 f g 프라임 해봤자 이게 뭐 보이는 게 없어요. 문제 주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미분을 하기보단 이 ddx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적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양변 적분을 해주면 얘는 fx g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적분해주면 x 5제곱에 빼기 x 4제곱 부등적분 했으니까 c가 오른쪽에 한 번만 붙여주면 됩니다. 겠지? 현재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나식에다가 요 이제 1 넣어버리면 g1이 0인 게 구해지잖아요. 그러면 g1이 0이니까 여기다가 1 넣어버리면 어차피 곱하기 꼴이니까 0 되고 1 넣으면 1 빼기 1 더하기 c니까 c값이 0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c값이 0이라서 fx 곱하기 gx가 지금 뭐다? x 5제곱 빼기 x 4제곱 요까지 지금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요 가봐야 되겠죠. 나식이 gx가 x-fx래. 그래서 요 gx 자리에 x-fx를 대입을 하자고요. 대입을 하면 x-1 fx고 이렇게 되는데 맞죠? 요거 x 4제곱 묶어낸 거예요? x- 한 개 날릴 수 있잖아. 그러면 fx의 제곱이 x 4제곱이 돼요. 근데 여기서 너네 조심해야 될 게 제곱이 x 4제곱이라서 fx는 x제곱 또는 마이너스 제곱이에요 라는 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fx랑 gx가 다항함수면 맞아요. 다항함수면. 근데 문제에서 다항함수를 내고 미분 가능이라 했다고. 그러면 경로를 환산할 수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x제곱이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제곱이 있으면 이렇게 타고 가도 미분 가능하고 이렇게 타고도 미분 가능하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도 미분 가능하고 이렇게 가도 미분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이 식이 나왔을 때 fx x제곱 또는 마이너스 x제곱이 아니라 경로를 선택해서 간다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후보가 fx가 이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접선이 그게 0에서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줘야 돼요. 뭔지. 자, 그래서 문제 이제 조건 이제 다 조건을 봅시다. 다 조건 보면 f1 빼기 f-1이 2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1,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1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걸 고르게 되면 f1도 1이고 f-1도 1이니까 1 빼기 1이니까 0 나오게 되고 무슨 그 다음에 여기를 고르게 되면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0 나와서 무슨 됐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르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1 나오니까 마1 빼기 1에서 마이너스 2가 나와서 모순이 됩니다. 알겠지? 근데 우리는 지금 f1 빼기 f 마이너스 1이 2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야? 얘가 1 되고 얘가 마이너스 1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다? 아, fx는 지금 뭐다? 요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gx가 x-fx니까 gx는 뭐다? 요 fx를 0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에다가 x- 곱해주고 0보다 클 때는 이 함수에다가 x-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뭐다?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x 빼기를 곱해주고 x가 0보다 클 때는 x제곱에다가 x-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뭐다? gx 함수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게 g2 빼기 g-2라서 g2는 여기다 넣어주면 되고 그러면 4 곱하기 1이니까 4 나오죠? g-2는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그 12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4 빼기 12 뭐예요? 마이너스 8이 답이 나오게 됩니다. 겠지? 그래서 경로 선택인데 지금 뭐다? 다 조건 때문에 요것 때문에 우리가 금방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게 지금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연속으로 갈아타니까 무조건 교점에서 완성하셔야 돼요. 미가란 단어나 연속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당연히 내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오만대 바꿔도 왔다 갔다 걸 수가 있으면 되겠지.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1이랑 n 사이에서는 절대값 fx가 지금 이 식이 나온대요. 그래서 fx는 R에서 연속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봤더니 얘는 양수예요. 지수함수다가 n은 자연수 제곱이니까. x값이 요 식이 이 식이 x에다가 n 빼기를 뺀 건데 x가 n 빼기 1보다 같거나 크대. 그럼 얘는 0 이상이지. 요 식은 0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x가 n보다 작으니까 x 빼기 1은 음수가 돼요. 그러면 양수 0 이상 음수 그럼 이거 3개 곱하면 0 이하가 나옵니다. 그럼 절대값 벗게 되면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벗기면 이래 돼요. 근데 그거는 절대값 fx가 그러니까 절대값 fx가 이 식이니까 fx는 다시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뭐 저게 나오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한 번은 마이너스였다가 한 번은 플러스였다가 이렇게 섞이게 됩니다. 나 조건은 뭐예요? 우함수다, y축 대칭이다를 말하고 있어요.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부터 x까지 f를 적분, 우함수를 적분해달래요. 됐네? 그래서 1에서 극소값을 가질 때 값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요 식에다가 n에 1 넣으면 자연수니까 1 넣으면 마이너스 x 다시 볼게요. n에다가 1 넣으면 마이너스 되고 x가 되고 여기는 x 빼기 1 나와서 위로 블록 이렇게 나오게 돼요. 됐나요? 근데 절대값이니까 아래로 블록 사실은 있습니다. 알겠지? 됐나요? 그 다음에 n에 1을 넣으면 이제 여기가 뭐예요? 2가 되니까 이제 더 뭐다? 폭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얘도 양수인지 없는지 모르니까 절대값 fx가 그거라 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그려놨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아까 요 함수가 x에 대해서 극소래. 그럼 얘는 뭔데? fx라는 함수를 지금 뭐다? 0 기준에 했을 때 뭐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늘려나가서 지금 뭐다? 이 정적분 값을 보는 거라고. 그럼 정적분 값이 지금 1에서 극소 제일 작다는 말은 음수가 가야지 어차피 작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냐면 1에서 극소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냐면 여기는 계속 음수로 잡아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위의 함수로 가면 양수니까 극대가 되겠지. 그래서 뭐다? 음수로 잡아줘야 된다고. 그래서 뭐다? 여기는 아래쪽이야. 근데 이걸 아래쪽 계속 유지를 하면 정적분값이 점점 작아져요. 점점 작아지니까 뭐야? 극소가 안 되겠죠. 그럼 뭐야? 마이너스 결국 뭐야? 1까지 계속 음수가 나왔다가 1 이후는 양수가 나와야지 뭐야? 이게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fx의 개형이 요렇게 나오게 돼요. 요게 fx가 돼요. 근데 우함수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지금 갈아타야 됩니다. 됐나요? 근데 어차피 지금 문제가 2까지라서 제가 지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그림을 그렸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이제 뭐냐면 1부터 2까지 이제 뭐 k분의 1 그러면 이제 k 값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극소 값은 뭐가 돼요? 여기서부터 요까지 정적분 값이 된다고. 근데 좌우 대칭이니까 요거 하나 구해서 2배 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거는 2차 함수 넓이 공식 쓰면 6분의 최고참 계수 아까 1이었고요. 큰 근 빼기 작은 근의 세제곱해서 요게 6분의 1. 넓이가 6분의 1이니까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6분의 1 돼요. 근데 여기도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요 극소값 k는 마이너스 6분의 1이 두 개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k가 됩니다. 됐습니까? 요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 이제 얘는 이제 우리가 뭐야? 적분해줘야 되잖아. 1부터 2까지. 맞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돼요? 최고참 계수가 2라서 6분의 2에다가 큰 근 빼기 작은 근의 세제곱 해주고 얘는 양수니까 넓이가 정적분값이 돼요. 3분의 1 나옵니다. 그래서 뭐다? 3분의 1이랑 지금 뭐 곱해달라고? 마이너스 3이랑 k가 아까 마이너스 3분의 1 있으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돼요. 5번인데 왜 저렇게 된지 모르겠네. 이것도 1번입니다. 그치? 얘도 어떻게 보면 지금 뭐예요? 경로를 알아냈다는 거예요. 함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경로를 알아냈기 때문에 뭐다? 경로 선택 함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야? 적분해주면 돼요. 적분해주면 4x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4x 적분하면 마이너스 2x 제곱이고 k 적분해주면 kx고 그 다음 원래 여기 c가 생기는데 f0가 2 상수항이 2니까 c값은 2가 됩니다. 그래서 k값을 구하기 위해서 f1은 3을 쓰면 되겠지. 1 넣어버리면 4 맞죠? 4 그 다음 뭐예요? 1 넣어버리면 4 빼기 2 k 더하기 2니까 그냥 4 플러스 k죠. 그게 3이래. 그럼 k값 마이너스 1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k값 마이너스 1. 그럼 k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fx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f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사 그 다음 마이너스 2 플러스 1 더하기 2 해서 요거 두 개 사라지니까 답은 마3 나오게 되겠죠. 자, 원기둥 부피의 최대값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요게 지금 요 반지름 지금 4고 요 원기둥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밑면의 반지름을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높이를 내가 H라 잡는 다음에 여기는 8 빼기 H가 된다고 그 닮은 비를 쓰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다? 8 빼기 H 대 8은 R 대 4 하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8 빼기 H 대 8은 R 대 4를 하면 돼요. 그러면 8R은 4에다가 8 마이너스 H니까 R은 2분의 8 마이너스 H가 나와요. 그래서 R은 요게 돼요. 근데 원기둥 부피는 뭐죠? 파이 R 제곱 H가 되니까 R 자리에 얘를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제곱이니까 4분의가 되니까 4분의 파이에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함수는 얘들아 뭐가 돼요? 어차피 8 빼기 H 제곱이나 H 빼기 8의 제곱이 같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고 0에서 뚫고 지나가고 8에서 튕기는 3차 함수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림 그리게 돼요. 그럼 여기가 2대 1이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뭐 계산할 수 있겠죠, 맞죠? 아니면 8에다가 3분의 1 하면 되니까 3분의 8 나오고 여기는 이 길이 3분의 16 나오게 됩니다. 여기 답표가 3분의 8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하는 건 최대값이니까 뭐예요? 요거 극대값 구해달라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이제 쌤 여기 가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H인데 내가 X를 적었네. 요게 양수가 돼야 돼서 H는 8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그 다음 부피는 음수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렇게만 그림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림이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그럼 극대값이 최대값이니까 저는 지금 거리 곱을 했지만 그냥 함수값 구해도 돼요. 알겠죠? 3분의 8 여기다 넣으면 돼요. 알겠죠?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4분의 파이고요. 그 다음 3분의 8 1번, 그 다음에 3분의 16은 2번 해가지고 하면 27분의가 되고 16은 2의 4제곱이고 제곱해주면 2의 8제곱이 되고 요거 4, 8 약분해주면 여기 2되니까 2의 9제곱 나오겠죠. 그래서 512. 그래서 답은 27분의 512 파이가 됩니다. 뭐 서술형 문제니까 서술형을 한다면 똑같이 해주면 돼요. 여기는 반대로 x 잡았다니까 제가 r 잡은 건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분해가지고 극대, 극소 뭐 이런 거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접선의 교육이 0되는 곳이 3분의 8이라서 3분의 8에서 극대이다. 근데 주어진 범위는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최대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 문제 조금 편법 풀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요식을 잘 보면 양변에 2를 곱하면 2R은 8 빼기 H가 나와서 2R 더하기 H가 일정하다가 나오게 돼요. 합이 일정하면 일단 여기 지금 보면 파이 R 제곱 H가 곱의 꼴이니까 합과 곱에 대한 논리니까 뭐야? 산술기하를 쓸 수 있어요. 근데 특수한 산술기하를 써야 돼요. 뭐냐면 요 2R을 R 더하기 R로 쪼개내요. 그럼 우리가 산술기하가 3개짜리가 있거든요. 3개짜리 산술평균은 1에 되고 3개짜리 기하평균은 세제곱근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산술평균이 크다는 거죠. 양변에 3을 곱해주면
이러한 산술기의 공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산술기의 공식에다가 대입하면 답이 또 나와요. 뭐냐면 8은 R 더하기 R 더하기 H, 그러면 3배에다가 세제곱근에다가 RRH 곱하니까 R제곱 H. 그래서 3 나눠주면 3분의 8, 그 다음 세제곱근 R제곱 H. 양변 세제곱 해주면 27분의 510이고 여기가 R제곱 H. 그 다음 양변에 파이 곱해주면 27분의 512 해서 한 줄 컷으로 답이 나오기도 해요. 그 다음 어차피 등분 성립 조건 보면 R과 H가 같을 때니까 실제로 RH가 같을 때 뭐다? 등성조가 됩니다. 그러면 뭐야? H가 R로 바꿔버리면 3R은 8이니까 그 3분의 8이 극대다 또 알아낼 수 있고, 만약에 H로 한다면 R이 H니까 3H가 8이니까 또 똑같죠, 그렇죠?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꼼수로 조금 알고 있으면 서술형에는 못 쓰지만 그래도 검토용으로 쓸 수 있긴 편하니까 암기하고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 문제긴 한데 요거 일단 나중에 짧은 풀이는 제가 다음에 수업 시간에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지금 여기서 서술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문제 포인트가 이거라고 했어요. 적분 변수가 t니까 여기 지금 안의 함수, 요건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신경 쓰지 말고 안의 함수에서 y는 절대값 t제곱 빼기 x제곱이면 지금 적분 변수가 t니까 얘가 문자고 얘가 숫자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2차 함수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금 0이 있으면 여기가 0, 마이너스 x제곱이고 여기가 지금 t축이 되고 여기가 x고 마이너스 x가 돼요. 근데 절대값이가 걷어 올리니까 얘가 지금 그림이 이런 식으로 지금 생긴 거예요. 여기가 x고 여기가 마이너스 x입니다. 그게 여기 있는 지금 이 그래프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0부터 2까지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2가 요 x보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뭐다? 2가 오른쪽에 있었을 때랑 2가 왼쪽에 있을 때 나눌 겁니다. 여기가 0인 건 확정형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너네 따질 수도 있거든. 쌤, 이거 x가 양수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이거 두 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x가 0 이상이래. 0 이상이니까 당연히 뭐야? 0보다는 x가 오른쪽에 있다라고 해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물론 x가 0일 때 따로 해주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일단 무시하고 할게, 알겠죠? 그래서 x가 지금 뭐다? 0과 2 사이일 때는 지금 우리는 0부터 2까지 이제 적분을 해줘야 돼요. 이 함수를. 그래서 0부터 x까지는 위로 블록 함수를 적분해주고 x부터 2까지는 아래로 블록 함수를 적분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뭐다? 0부터 x까지는 위로 블록 함수를 적분해주고 x부터 2까지는 아래로 블록 함수를 적분해주면 됩니다. 그럼 적분을 할 수 있으니까 믿을게, 그치? 적분을 하면 fx식이 이렇게 나와요. 언제? 이 범위에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최대값, 최소값 찾아야 되니까 당연히 극대수로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함수를 미분해줍니다. 미분하면 뭐가 돼요? 4x제곱 빼기 4x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야? 요렇게 생겼잖아, 맞죠? 그러면 0에서 뭐야? 극되고 뭐 1에서 극소입니다. 그래서 그냥 0과 1만 구해놓을게요. 그래서 0 넣으면 3분의 8 나오고요. 1 넣으면 뭐죠? 3분의 4 빼기 2 더하기 3분의 8이니까 4 빼기 2라서 2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최대최소 후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2보다 이제 클 때로 가볼게요. 그럼 이때는 0부터 2까지가 위로 블록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0부터 2까지 위로 블록 함수만 적분해 주시면 돼요. 적분을 할 수 있으니까 믿을게요. 알겠죠? 적분하면 fx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극대극소를 구하기 위해서 뭐다? 이 함수를 미분을 하면요. 2x제곱 미분하면 4x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8은 상수가 미분하면 0이에요. 그래서 뭐다? 4x가 됩니다. 그런데 x 범위가 2에서 3이기 때문에 여기는 넣어도 항상 f'이 양수가 나와요. 양수가 나오니까 뭐야? f'이 양수면 fx는 증가가 되겠죠. 맞습니까? 증가 함수니까 지금 이제 뭐야? 계속 커진다고요. 그러면 1을 넣을 때 가장 작고 3을 넣을 때 가장 크다가 나옵니다. 물론 등호는 뺐지만 그냥 등호 넣을게요. 알겠지? 그래서 f2를 구해주고 f3을 구하면 이렇게 지금 숫자가 나오게 돼요. 여기다가 2 넣고 3 넣고 하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지금 최대 최소의 후보가 지금 뭐냐면 요거랑 요거 된다고. 그래서 이 4개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고 가장 작은 게 최소가 돼요. 3분의 46이 가장 크죠. 10.11이니까 맞죠. 10 넘으니까. 그 다음에 2가 가장 작아요. 얘는 2.11이고 얘는 뭐 5.11이고 되니까. 그래서 뭐다? 최대값은 3분의 46이고 그 다음 최소값은 2가 됩니다. 알겠죠? 제가 나중에 수업 시간에는 이거 미소 변화로 푸는 걸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소 변화 할 테니까 일단은 지금은 서술형 풀이로 연습을 해주세요. 왜냐면 미소 변화는 잘 못하면 그 따라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먼저 정규 풀이 얘는 연습을 조금 해주세요. 되게 중요해요. 고3 때도 약간 조금 중킬러 수준에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반드시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신 거 상관없이.